오늘 영상은 코인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분도 화면을 보며 그대로 따라하면 손이 풀리도록 구성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바로 써먹는 동선 위주로 5가지를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영상 하나로 가입부터 첫 포지션 정리까지 흐름이 머릿속에 연결되게 만들 겁니다. 처음엔 버튼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만 움직이시면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첫째는 초보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을 재구성해드릴게요. 셋째는 코인 거래에서 돈 새는 구멍인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 다섯째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연습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초보 따라하는 파트에서는 회원 가입, 기본 인증, 선물 화면 들어가는 길, 주문창에서 헷갈리는 버튼, 그리고 포지션을 여는 순간부터 닫는 순간까지를 한 호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단타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갈 건 숫자가 아니라 동작입니다. 짧게 들어가고 욕심을 줄이고 횟수로 승부 보는 흐름이 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는지 구조로 설명드릴게요. 수수료 할인 꿀팁은 한 번만 세팅해두면 매 거래마다 자동으로 이득을 쌓아주는 쪽입니다. 레퍼럴 적용, 수수료 할인 옵션, 주문 방식 선택만 바꿔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더 쌓아줘도 매매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 세팅을 먼저 끝내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AI 단타는 예언이 아니라 정리에 강합니다. AI가 뉴스와 차트 특징을 요약해주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오늘 볼 종목과 진입 후보를 빠르게 좁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AI에게 오늘 변동성 큰 코인, 거래량 급증 코인, 뉴스 이슈 코인을 묻게 하고 그걸로 감시 목록을 만들면 출근길 10분에도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엔 차트로 타이밍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100달러 이벤트는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경험치입니다. 내 돈을 안 넣고도 선물 거래의 흐름을 익히면 실전에서 실수가 줄고 속도가 붙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는 보통 선물 지갑이나 보상 메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만 해두면 실제 입금 없이도 주문 화면을 눌러보며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특히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서 어떻게 할까 떠오르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에겐 거의 공짜 연습장 같은 느낌이죠. 거래는 실수 한 번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면 손이 굳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거든요. 100달러로 한번 굴려보면 그 긴장감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얹어 타이밍이 딱 맞으면 작은 금액이 몇백만원 규모의 결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공부용으로 시작해도 실전 감각이 붙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럼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고요? 저는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딱 10년만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넣었으면 지금 통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지수 추종형 주식, 즉 코스피 흐름을 따라갔다고 치죠. 10년 전 대비 코스피 지수가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어떨까요?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쯤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 가치로 보면 대략 5260만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부동산도 예로 들어볼게요.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1000만원어치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요?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이 확 오시죠? 이 정도면 우리 머리가 멀쩡한 이상
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등을 떠미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코인 시장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방향을 잡아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또 많은 분들이 세금도 따지시죠. 국내 거래는 과세 이슈가 붙는 반면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까지 겹치니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의 엔진,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사실상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고 많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50만원이면 최대 5천만원 규모로 베팅이 가능해지죠. 레버리지는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입니다. 살짝 밟아도 속도가 나고 확 밟으면 순식간에 멀리 갑니다. 그래서 작은 자금으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도구로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30억 넘는 자금을 굴리시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눈입니다. 거래 실력보다 먼저 무대부터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무대가 엉망이면 실력도 제 힘을 못 내거든요.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려 있으니 쏠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같은 매매를 해도 새는 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세금 문제로 해외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지 마시고 지금 한번 눌러 체크해 두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타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라서 작은 퍼센트가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볼게요. 진입할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왕복으로 붙는 수수료가 1회 거래에 22만원쯤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만 220만원입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이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뛰는 느낌이죠. 그래서 수수료는 실력보다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결국 단타는 수수료를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내가 30만원 벌었는데 수수료로 22만원이 빠지면 남는 건 피로뿐이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수수료가 싼 곳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제 비교 기준을 딱 5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수준이고 바이비트는 0.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에게 보험 같은 겁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선택지의 폭입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 정도로 비교됩니다. 상황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원화 입출금도 실무에서 큽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직접 입출금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용 편의성은 처음 며칠에 체감이 터집니다. A 거래소는 동선이 단순해서 입금부터 주문까지 속도가 빠른 편이고 대형 거래소들은 기능이 많아 처음엔 메뉴를 찾는 데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그건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 방법과 $100 이벤트 링크도 같이 묶어두었으니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아주 짧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뚜렷할 때가 기본입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죠. 이런 장에서는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 신호는 상승 힘이 커졌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참여가 붙는다는 신호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면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상승에 불을 붙이곤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흐름이 보일 때가 핵심입니다.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며 아래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반복되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고 이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더 편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셨나요? 그건 상승 힘이 약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꺾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서 숏 진입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촉매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어요. 이런 국면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중요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이름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신호가 주는 뜻만 잡으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숫자로 판단을 돕는 도구입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보게 해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변동이 커지고 지표 신호가 겹칠 때는 방향성이 강해질 수 있죠. 이런 근거가 있으면 진입이 더 담담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거래소 환경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과 $100 이벤트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쉬운 실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